안녕하십니까. 에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 프린터물은 해당 영상 카페에서는 전부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격 종목은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과제명은 강관 및 동관 조립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시험 시간을 보시게 되면 3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사랑 비교해보면 기능사는 3시간 20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산업기사다 보니까 20분 줄인 3시간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줄여놓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요구사항 한번 보게 되면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강관 및 동관의 조립을 하시오. 관을 절단할 때는 수험자가 지참한 수동 공구, 파이프 커터, 튜브 커터, 셋톱 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파이프 내의 거스러미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기능사랑 똑같죠. 시험장에 가보면 동력나사 절삭기가 있고 동력나사 절삭기에서 사실 커팅 작업도 됩니다만은 이 동력나사 절삭기는 한정돼 있죠. 수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버리면 작업 시간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시간 분배를 위해서 수동 커터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수동 커터를 사용해라, 준비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작업 후 파이프 내의 거스러미를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리머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파이프 내에 이물질이 있다면 적어도 털어내고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플랜지 및 강관 용접 이음새는 지정된 용접봉을 사용하여 아크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용접봉이 2020년부터 E4313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 이전에는 일미나이트계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E4313이라는 고산화 티탄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고산화 티탄계로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강관과 플랜지의 용접 후 플랜지 조립 체결 전에 감독관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요거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앞쪽에 플랜지 용접을 해놓고, 그러니까 외관상 바깥쪽에 플랜지 용접을 해놓고 내부에 본드,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누수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정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듣고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하고 나서 감독관한테 체결 전에 용접 상태 그런 거를 확인받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시험 종료 후 작품의 수합시험 시 누수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 기능사랑 모두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이번에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나오는데 쭉 읽어볼게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기능사 공부를 해보셨다면.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갈로 1에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죠. 3시간 안에 무조건 완성작품이 제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갈로 2번에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만을 사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갈로 3번에 수험자 인적사항 및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 작성은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연필류, 빨간색, 청색 등 필기구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 작업형도 있지만 산업기사는 그 외에 동영상 시험이 있어요. 물론 기능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필답형만 나오죠. 그래서 기능사를 예로 들자면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필답형과 작업형이었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시험과 작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시험 때 이런 부분 주의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갈로 4번에 수험자는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 재료가 불량품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기타 가공, 조립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나 불량 재료 발생 시 교환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분들이 다 모아놓고 지급재료 내주고 그리고 지급재료를 확인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지급재료에 이상은 없습니까? 수량에 뭐 문제는 없습니까? 확인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 시간 안에 교환은 돼요. 뭔가 찝찝하다, 나사가 이상하다 하는 거는 그때 교환이 되고 그 외에 시험이 이제 시작된 후에는 교환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을 잘 해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갈로 보내보시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죠. 재료의 재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도면은 작업이 완료된 후 작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갈로 6번에 관절단 부의 거스러미 제거와 복장 상태,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 준수도 시험 중에 채점함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이제 중간중간 정리정돈도 해주면은 아무래도 감점 여부가 조금 줄어들겠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작업복 입고 오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갈로 7번에 수험자 지참 공구 중 배관 꽂이용 등 단순한 형태의 지그와 동관, CM 어댑터, 용접용 지그는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용접용 지그, 턴테이블, 회전형 형태 등 이런 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턴테이블이 뭐예요? 플랜지 얹어놓고 용접봉 딱 꽂아놓고 테이블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쓱 돌아가는, 옛날에는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기능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턴테이블은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모든 지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번 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됐습니다. 요런 거죠. 이제 CM 어댑터 지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CM 어댑터를 세우는 용도로밖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기능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왜 이런 것까지 제재를 하느냐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가고 좀 시정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 꽂이나 단순 그냥 잡아주는 지그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턴테이블과 같이 그 기능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작업용 지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 갈로 8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및 작업형 시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시험과 작업형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 시험 보고 동영상 점수 너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업형 시험 안 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소리고, 반대로 동영상 시험 보지 않고 작업형 시험만 봤을 경우에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과목 모두 응시를 해야지만 두 점수가 합산되어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갈로 9번에 보시면 작업형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더라도 작업형 점수가 0점 또는 채점 대상 제외 사항 갈로 10번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서 불합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요. 갈로 10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에 보시면 기권,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하는 경우, 그리고 실기시험 과정 중 한 개 과정이라도 불참한 경우, 앞에서도 나왔죠. 자,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 미완성,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요거 시험 시간 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답번에 보시면 오작품 기준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갈로 1에 도면 치수 중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mm, 전체 길이는 가로 또는 세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이상 차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기준했을 때 예를 들어 강관이 100mm가 돼야 되는데 이게 15mm 길어졌다 그러면 115mm 넘어갔다, 혹은 짧아졌다 85mm보다 짧다 이렇게 되면 오작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감점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길이도 어떻게 돼요? 요런 부분이 예를 들어 10mm 차이 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 도막에 있어서는 10mm이기 때문에 오작품은 아닌데, 요런 부분이 하나, 둘, 세 개가 전체 길이가 이제 10mm, 10mm, 10mm 나버리면은 30mm 벗어나 버리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서 오작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갈로 2번에 보시면 수압 시험 시 0.3MPa 키로로 하게 되면은 3kg/제곱센치 이하에서 누수가 되는 작품 오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0.3MPa 넘어갔다고 무조건 합격은 아니에요. 0.3MPa에서 통과했으면은 오작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실제로 수험자가 나가고 나면 감독관들이 좀 더 올려요. 기준 그 수압까지 올리게 됩니다. 기준 수압이 예를 들어서 10kg이다. 그러면은 메가로 하게 되면은 1MPa이잖아요. 그래서 1MPa까지 올리게 된다라고 치면은 그까지 올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중간에서 어딘가 샜다. 그러면은 기준에 알맞게 뭐 감점을 준다거나 이제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갈로 3번에 보시면 평행도가 30mm 이상 차이가 있는 작품. 그래서 평행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 직각이에요. 직각인 작품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휘었어. 그렇게 되면 직각일 경우 이 끝의 길이와 이 밑에 요 길이가 예를 들어 100mm였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요 끝의 길이가 요 밑의 길이하고 이제 100mm여야 되는데 100mm보다 짧아졌다. 요럴 경우에는 이제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치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3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오작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갈로 4번에 도면과 상이하게 조립된 작품. 그리고 갈로 5번에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한 작품. 그리고 6번에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리고 7번에 플랜지의 패킹면과 용접면을 바꿔서 조립한 작품. 자, 그래서 플랜지 면이라는 거는 자 여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뭐 기능장에서도 나오는 건데 RF형 플랜지입니다.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플랜지 같은 경우 RF형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공된 면 있죠. 볼록하게 튀어나온 면. 요 면이 가스켓이 들어가는 면이고 이 반대쪽이 강관 용접 면입니다. 그래서 가스켓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가운데 가스켓 사이즈만큼 이렇게 가공이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녀석은 성면 패킹이고요. 좀 오래 써서 더럽죠. 그리고 이 녀석은 고무 가스켓입니다. 하여튼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킹을 놓기 위해서 가공을 한 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평평한 면이 용접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을 바꿔서 용접했을 때 오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가접할 때 신경 써서 가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면은 수험자 유의사항 끝이 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재료 목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급재료 목록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하기 이전에 기능사와 산업기사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 90%는 동일해요. 90%는 똑같고 약간 나머지 뭐 이제 길이라든가 부속품 한두 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번에 강관 SPP 흑관이죠. 25에 요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200mm로 주어지고요. 기능사는 1000mm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2번에 강관 SPP 흑관 20A 같은 경우는 1500mm로 기능사 산업기사 동일합니다. 그 다음 3번에 동관 L형 직관이고요. 15A 요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800mm인데 기능사 같은 경우는 1000mm로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밑에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90도 엘보, 20A, 25 요거 두 개 수량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6번, 7번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8번 항목에 보시면 45도 엘보 20A짜리인데 이 녀석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산업기사로 넘어오면서 한 개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는 저도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작업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후에 작업하면서 촬영하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9번, 10번, 11번, 12번 같은 경우 이경T 레듀셔 그리고 동관 어댑터 동관 엘보 요 녀석들은 뭐 수량이나 치수 측에서 뭐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은 동일하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능사에서는 있었는데 산업기사에서는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5의 유니온이 있었는데 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이 없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플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항목이 13, 14, 15번에 나오는 겁니다. 13번에 보시면 평플랜지 RF형이라고 나오고요. 치수 같은 경우에는 25A를 쓰고 물론 숫자는 두 개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플랜지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비성면제를 쓴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가스켓도 성면 가스켓이 있고 비성면 가스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목록상으로는 비성면 가스켓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네요. 뭐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시험장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확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재료 목록상에는 비성면 가스켓이 나온다. 즉 아무래도 고무 가스켓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15번에 육각 볼트 너트 그래서 플랜지를 조일 수 있는 볼트 너트가 되겠고요. 물론 내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실링 테이프, 인동납, 요게 이제 그 가스 용접할 때 쓰는 은납봉이죠. 그리고 플럭스, 그리고 그 밑에 19번이 중요한데 19번에 보시면 전기 용접봉 해서 나오는데 요게 지급재료 목록상에는 E4301로 돼 있죠. 근데 요 녀석이 일미나이트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0년부터 변경됐어요. E4313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4313 같은 경우에는 고산화 티탄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313으로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그 관련 사항은 해당 영상 아래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산화 티탄계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량은 1인당 8개씩 지급된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밑에 뭐 산소, 아세틸렌, 절삭류, 동력나사, 절삭기 등 같은 경우 요런 장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험장에 구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수험자 유의사항 및 재료 지급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해당 사항들 참고하셔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지 미리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I see the light inside you, brighter than the skies. Hold on, just let us escape.